자, 그래서요. 자, 이런 8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이것들을 아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 특이의 왕 수업 같은 경우에 이 수리추론은 제가 수업하기에는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이건 수학적인 능력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저는 언어논술 선생님이라 이쪽 능력은 좀 부족해서 이 수리추론은 빼고요. 나머지 7개의 유형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가 이 유형별 답안 작성법을 연습하는 수업을 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웬만한 대학의 논술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대개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도 나오는 수업 자료에도 나오는 표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주요 대학들의 이제 논술 유형을 분석해 놓은 건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제가 설명한 8가지 유형에 대개 이 문제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물론 잘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유형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개는 포함되고요. 자,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게 필요하겠죠. 특히 이제 아주 자주 출제되는 그런 유형들도 있습니다. 비교 분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중요하게 연습하고 그래야 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논술은 시험입니다. 논술은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에 최적화된 접근 방법을 익히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만 열심히 읽으면 논술은 저절로 된다. 물론 일정 정도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의 진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시험에 적합한 접근법을 익히는 것이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될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논술을 잘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다수의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접근법을 익히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차근차근 따라오고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 이 쓰기의 왕, 이 수업을 통해서 논술 쓰기 작성법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왕도를 걷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한 가지 주의할 점. 제가 열심히 수업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논술에서 이 딜레마 중에 하나는 논술 수업을 아무리 열심히 듣는다고 해도 쓰기 실력이 저절로 향상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다른 수능 과목들과는 다르게 논술은 자기 자신이 쓰는 것을 직접 해보고 그런 것들을 검토해보고 뭐 첨삭받고 이런 과정이 없으면 사실은 실력이 늘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 각각의 유형별로 이제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할 때 그 수업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 이 수업 자료를 미리 받아서 문제를 직접 써보면서 여러분들 써본 내용과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실력을 늘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꼭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7개의 문제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답안을 작성할 것인가, 자, 그런 것들을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시간으로 요약 유형 답안 작성법을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약 유형은 대학 측에서 가장 편하게 채점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약 유형을 출제한 학교 중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가 고려대학교인데요. 고려대학교에서 요약 유형을 채점하는 방식은 그 요약문에 꼭 들어가야 되는 핵심적인 개념의 목록을 이 채점위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개념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 핵심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중심 문장들을 주요 문장들이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 이런 걸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 핵심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 채점하더라도 이제 쉽게 채점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개념이 없을 때마다 일정 정도씩 감점을 하는 방식으로 채점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약 유형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일단 이 주요 키워드의 파악, 핵심 개념의 파악이죠. 자, 제시문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핵심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고대 같은 경우에는 5개 이상 10개 이하의 핵심적인 개념들이 있고요. 그 개념들을 찾아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개념들을 찾을 때 일단 주의해야 될 거는 결국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시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뽑아내죠? 일단 제시문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뭔가요? 바로 화제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거리라고 부르는데, 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화제에 대해서 글쓴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글쓴이의 중심 생각, 그것을 주제라고 부를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일단 파악하는 게 요약에선 중요합니다. 아무리 제시문이 길다 하더라도 그 제시문에서 글쓴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제문 또는 중심 문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그 중심 문장 안에는 화제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화제에 대한 중심 생각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요약문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라면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지만 대개의 경우 요약문은 뭐 300자 또는 400자 정도의 분량을 요구합니다. 보통 한 문장에 50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뭐 300자면은 6문장, 400자면 8문장 정도 되겠죠. 그럼 이것 이외에 또 뭘 찾아야 되는가? 그 중심 생각에 대해서 글쓴이가 이제 전달하려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들, 즉 주장하는 글이라면 이제 논거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런 논거 같은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 중심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찾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찾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잘 찾기 위해서는 일단 제시문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약 유형의 출제 원리, 일단 주요 키워드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걸 중심으로 채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제시문의 논리적 흐름에 맞춰야 합니다. 제시문의 논리적 흐름에 바로 이 중요한 개념들의 배치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것에 맞춰서 써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언어화. 자, 이것도 중요하죠. 왜? 요약은 발췌와는 다릅니다. 학생들이 가끔씩 제시문의 이제 중요한 문장들을 찾은